오늘 가보실 곳은 어디냐? 태국의 왕궁 더 그랜드 팰리스입니다. 태국 문화의 핵심이자 정수인 왕궁은 이것이 바로 태국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곳이죠. 담 둘레만 1900m에 이를 만큼 큰 왕궁. 날씨가 더우니 양산과 선글라스, 선크림 필수로 준비해주세요. 자,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왕궁 입구를 지나 매표소에서 표를 사고요. 유명 관광지인 만큼 관광객들이 정말 많네요. 왕궁 입장 시 주의점이 있답니다. 나시나 짧은 반바지는 입장이 불가하니 꼭 복장에 유의해주세요. 왕궁은 매일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 개장된답니다. 참, 여기서 팁 하나! 표를 사시면 오른쪽 표는 위만맥 궁전을 방문할 수 있는 무료 입장권이에요. 일주일 이내 방문하신다면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팁 하나 더! 표를 사고 왕궁으로 입장하면 이렇게 한국어로 된 안내 책자가 진열되어 있으니 꼭꼭 챙겨가세요. 왕궁의 규모가 큰 만큼 헷갈리지 않게 왕궁 안내 책자의 지도를 기반으로 이동할 테니 집중해서 봐주세요. 이제 태국의 왕궁으로 고고고! 안으로 입장을 하면 우측에는 에메랄드 사원이 보이고요. 왼쪽에는 프라시 라따나 체디가 보이는데요. 첫 번째로 들린 곳은 프라시 라따나 체디가 있는 곳입니다. 세 개의 뾰족한 탑이 보이실 텐데요. 황금색이 프라시 라따나 체디. 체디 안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고요. 중앙에 있는 곳이 프라멈덥. 이곳에는 불교 성전이 모셔져 있다고 하네요. 사원처럼 보이는 곳이 프라삿 프라텝 비던입니다. 이곳에는 현 왕조의 왕들의 조각상이 모셔져 있다고 하네요.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라마 4세 때 만들어 놓은 앙코르와트의 모형이 있답니다. 무브! 이곳은 에메랄드 사원이에요. 이 사원은 왕실 전용 사원인데요. 태국인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곳이기도 하죠. 사원 입장 시 신발과 모자, 선글라스를 벗고 사원 내부 촬영은 금지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곳에는 에메랄드 불상이 모셔져 있는데요. 태국인들에게는 본존불로 숭배되고 있는 태국 보물 1호 불상입니다. 이 에메랄드 불상은요, 계절에 따라 옷을 갈아입히는 예식을 한다네요.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이곳은 보론피만 맨션입니다. 이곳은 관광객들이 입장하실 수 없어요. 서양식 건물인 이곳은 국빈과 왕의 특별사절이 머무는 영빈관이라고 하는군요. 이곳은 아마린 미니 차이올이라고 불리는데요. 라마 1세 때 세워졌고요. 현재는 왕을 아련하는 행사가 있을 때 사용되는 건축이라네요. 지도에서 제일 큰 기준점이 되는 이곳은 짜끄리 마하프라입니다. 라마 5세 때 만들어진 건물로 현재는 외국 사절을 영접하는 곳으로 쓰인다네요. 자, 이곳에서 멋진 포즈 잡고 포토타임도 갖고요. 에구에구, 날이 너무 덥고 왕궁이 커서 너무 힘이 드네요. 자, 이제 왕궁의 마지막 코스인 두신 마하프라를 보러 가실까요? 두신 마하프라는 왕과 왕비 그리고 존경받는 왕족들의 시신을 화장하기 전에 안치하여 일반인들이 조문할 수 있도록 만든 곳이라는데요. 게다가 이 건물에서 매년 대관식 기념 행사도 거행한다네요. 자, 이렇게 해서 태국 왕궁을 다 돌아봤는데요. 돌아보는데 한 2시간, 2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더운 날씨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지치기도 하겠지만 태국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을 만큼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해요. 왕궁을 다 둘러보았으니 왕궁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와포를 찾아가 볼까요? 걸어서 갈 수 있을 만큼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해 있는 와포. 와포에는 커다란 와불상이 있기로 유명한 곳인데요. 너무 커서 카메라에 한 번에 담기가 힘들었어요. 방콕 여행 코스 중에서도 단연 필수로 꼽히는 와다룬 사원.
태국어로 새벽사원이라는 뜻인 와다루는 짜오프라야강 건너편 톤부리에 있는데요. 새벽의 사원이라 불리는 이유는 새벽의 햇빛을 받으면 프랑의 도자기 장식이 형형색색 빛나 강 건너편까지 비추기 때문이라네요. 톤부리 왕조 때 왕실 전용 사원이었던 와다룬, 태국의 수도를 톤부리에서 방콕으로 옮기기 전에는 현재 와프라케오에 있는 에메랄드 불상을 이 절에 안치했다고 합니다. 높은 계단을 통해 위로 올라가 볼 수 있는데요. 아찔한 높이, 영차 힘을 내서 올라가 보면 멋진 짜오프라야 강의 풍경을 한눈에 보실 수 있답니다. 정말 멋지죠? 내려갈 때도 조심조심. 사실 올라오고 내려가기가 정말 힘들었답니다. 계단의 높이나 경사가 심하니 조심에 또 조심을 하셔야 해요. 오늘은 방콕 박루앙 마을의 아티스트 하우스를 찾아가 볼 텐데요. 아티스트 하우스로 가기 위해서 롱테이 보트를 타고 이동하셔야 해요. 방콕은 물의 도시답게 짜오프라야 강의 큰 줄기를 따라 수로가 거미줄처럼 뻗어 있어 이국적인 풍경을 자아내는데요. 롱테일 보트를 타고 와다룬 새벽사원을 거쳐 수문을 지나면 이렇게 전통의 수상가옥들과 사원 등 아직까지 태국의 옛 정치를 간직한 마을을 볼 수 있습니다. 물 위에서 배를 타고 음식이나 물건을 파는 상인들도 만나실 수 있고요. 배 위에서 이렇게 물고기에게 먹이를 줄 수도 있답니다. 바람을 가르며 우리의 목적지인 박루앙 마을의 아티스트 하우스까지 이동해 볼까요? 고고고! 아, 저건 악어? 가 아니네요. 이건 태국의 대형 도마뱀입니다. 사람을 공격하는 일은 거의 없으니 안심해도 돼요. 이렇게 운하를 따라 가다 보면 박루앙 운하마을엔 태국 사람들에게 반시리핀이라고 불리는 아티스트 하우스에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2층에 티크나무로 지어진 태국 전통가옥엔 아유타야 시대의 유물인 600년 이상 된 체디가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공간에서 펼쳐지는 라마키엔 전통 가면극 공연을 무료로 보실 수도 있어요. 매주 수요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날은 공연을 보실 수 있는데요. 다른 곳에 공연이 잡혀 있다면 취소되는 경우도 있으니 운이 나쁘지 않다면 보실 수 있습니다. 복잡한 방콕 시내를 조금만 벗어나면 이렇게 시간이 멈춘 듯한 마을이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죠?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낡은 골동품 소품들이 있는 상점, 오래된 미용실, 배고픈 물고기떼에 먹이를 주며 커피 한 잔을 즐기는 관광객의 모습 등 주말엔 다소 복잡하겠지만 평일엔 이렇게 한적하고 여유로운 태국의 정취를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